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 국민들은 이 문제를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24일 오후 시작됐습니다.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시켜 먼저 7,800톤을 내보냅니다. 부산 곳곳에선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지난 18일 일본 기시다 총리 관저 앞 한 환경단체는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바다를 죽이는 일이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ちゃんと理解をしてから、それから実行しますとそういう約束をしたんです。だから関係者の了解を得なかったらやらないという約束をして、それを私たちは唯一約束事だと思ってね、守っ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を今も言って、ところが全然それを無視して進んじゃってますからね。そのことです。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어민들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은 뒤 방류하겠다며 그 이해 없이는 방류하지 않고 탱크에 저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목소리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했고 일본 언론보다는 외신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중국, 홍콩 언론 등이 현장 모습을 전했고 일본 언론은 한두 곳뿐이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알려진 일본 국민. 이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ニュースとかあと政府の広告なんかではこれ汚染水というか処理水という言い方をして安全な濃度で流してるんだから何も問題はないよっていうそういった宣伝が非常に行き届いてるでだから関心持たなくても大丈夫なんだって勘違いしている人がやっぱり多い。 참가자들은 이날 국회로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탄원서를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뒤 방류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この他に場所を見つけてでもあるいは違うコンクリート固化等の方法もあって本当はもっともっとそちらが追求されるべきです。なぜこの海にそれも公共の海です。自分の海ではありません。海はみんなの共有財産です。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쌓여있는 134만 톤의 오염수를 모두 내보내는 데는 3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인들의 무관심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논쟁은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신선식품은 물론 전기요금과 택시비가 오른 데 이어 이제 대중교통 요금마저 오릅니다. 물가가 끝을 모르고 오르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10월 6일 새벽 4시부터 적용됩니다.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결제 시 1,200원에서 1,550원으로 350원 오릅니다. 도시철도는 300원 인상되지만 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먼저 150원을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내년 5월 3일에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난 1일부터 지역 화폐인 동백전으로 월 4만 5천 원 이상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할 경우 초과분 월 최대 4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만이 그러니까 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요금 무료나 청소년 요금 동결, 그다음 동백패스 이런 제도를 사실 그 요금 그 인상을 검토하면서 이런 그 인센티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같이 도입하게 됐고요. 이게 어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가지고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수송 문남들을 높이면은 그 결국은 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부산시는 환승 할인제와 모임 혜택의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중교통 운영 적자만 7,098억 원으로 재정 적자가 가중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버스가 대당 운송료가 82만 원인데 5만 5천 원 이하 노선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수영답형 버스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연계적으로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말, 요즘 정말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민들의 발마저 움직이기 어려워진 현실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여름 부산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급감하면서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은 이어지고 있지만 휴가가 몰린 7월 말과 8월 초, 이른 장마와 태풍 등 날씨 영향이 컸던 것이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인 해운대와 광안리 그리고 송도.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이곳을 찾은 피서객은 1,183만 6천 명. 지난해와 비교해 200만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해운대는 650만 명으로 57만 명이, 송도는 197만 명으로 무려 14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부산은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해수욕장은 폐장 분위기입니다. 피서객이 줄며 주변 상권의 매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1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숙박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7, 8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정도 투숙객들 수가 많이들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7월 초에 저희가 장마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길었었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해수욕을 찾는 분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이른 태풍 등으로 인한 여행객 감소와 해외 여행 증가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많이 체감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이라든지 그러면은 플레이팅 걸릴 정도로 조금 기다려주시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가하게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안리 해수욕장은 335만 명이 다녀가 지난해보다 2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설 드론쇼와 해양 레포츠 등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 이벤트가 국내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시세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신용불량자에게 명의를 떠넘기는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 이렇게 10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철호 기자입니다. 매물로 나온 수도권의 한 빌라.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를 진행해 주겠다고 접근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신용불량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고 해당 부동산 명의를 넘기며 전세금 반환 의무를 떠넘깁니다. 이른바 동시진행에 의한 깡통 전세 수법. 대부분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20대에서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떼인 전세 보증금만 122억 원에 달합니다. 그 당시에 집을 볼 때 워낙에 집값이 높을 때여서 봤던 집에 비해서 이제 시세가 높지는 않았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근저당도 다 말소되고 서류가 너무 깨끗했으니까. 한편 경찰은 허위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이용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57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등 일당 65명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미분양 또는 깡통 아파트를 물색해 이전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임차인을 구해 전세 대출 또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 지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수법의 전세 사기가 이어지는 만큼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계약할 전세 집의 전세 시세가 적당한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먼저 확인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실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실사를 해서
경찰은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1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모주택 2명을 구속했습니다. P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서구 동아대학교 근처 골목길에 있는 보쌈집입니다. 기본 정식인 보쌈과 뚝배기 불고기가 9,000원, 생선과 된장찌개가 8,000원입니다. 보쌈 1인분을 시켰습니다. 기본차는 어묵과 양파 그리고 오징어 젓갈과 감자 조림이 나옵니다. 여기에 생선 구이가 추가되고 식탁마다 놓인 마른 김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온 보쌈. 수육은 부드럽고 쫀득합니다. 여기에 두부와 무말랭이 무침, 김치를 조합해 쌈에 싸먹으니 입안이 풍성해집니다. 쌈을 사 먹다 보니 금세 밥 한 공기를 비워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추가로 시킨 건 바로 시락국 때문입니다. 손님들의 후기에도 시락국이 맛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 입맛에도 딱입니다. 보쌈 집인데도 생선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집에서 생선 구워 먹기 힘드니까 와서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보쌈도 주시면서 반찬도 잘 나와가지고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방학이라 그런지 학생들보단 직장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학기 중엔 긴 대기줄도 생긴다는 이 가게, 부부가 운영한 진 4년째 됐답니다. 사위 친구가 고기를 해요. 거기서 시중보다 좀 싸게 주고 친구가 고기를 싸게 주니까 우리도 싸게 할 수 있는 거지. 고기를 시중에서는 뭐 키로에 16,000원씩 주는데 때렸다 죽었다 깨나도 그렇죠. 여기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일찍 못 먹어. 여기는 이제 학생 상대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못 먹어. 이 가게는 오전 8시부터 문을 열어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명절에만 쉰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는 좁은 골목을 따라 따뜻한 정이 넘치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1972년 문을 연 모라 전통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라 전통시장 상인회장 남기정입니다. 우리 시장은 51년째 운영되고 있는 역사 깊은 시장입니다. 모라 시장에 오시면 반찬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이 넘치는 상인분들이 반겨주는 여러 식당이 외식 장소로 인기가 참 좋습니다. 오전에 저우에 반찬 가게에서 알바하고 여기는 12시 반부터 와가지고 이제 닭 재료 손질하고 한 2시 반부터 손님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와가지고 손님 또 받으면서 또 음식 또 부족한 것은 더 하고 또 손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비법이 그냥 정직하고 깨끗한 기름 쓰고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요 근처 보면 조그마한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손님들이 다 칭찬해주고 또 열심히 살아서 좋다 하고 이리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음료수도 하나씩 갖다 주고 살짝 놔두고도 가고 내 집 네 집 없이 서로 그냥 바쁠 때 도와주고 정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퇴근 후에 바삭한 통닭 한 마리 먹으러 모라 전통시장으로 가야겠습니다. 모라 전통시장의 작은 잡화점도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모라시장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니, 전통시장이고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은 많죠. 서로가 뭐 다들 도와주려고 하고 재래시장 특성상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또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이게 정감 있게 하시죠. 오랫동안 모라 전통시장을 지켜온 터줏 대감들이 있는가 하면 풋풋한 새내기들도 있습니다. 2년 전 과일 가게를 이어받은 성규용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계시던 사수님께서 하시다가 이제 약간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일단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사장님 돌아가시고 하니까 제가 이제 급하게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약간 초보죠. 거의 초보예요. 뭐 배우고 싶은 걸 아직 끝까지 다 못 배우고 하는데 하는 게 약간 어렵네요. 어렵고 그래도 이모님들하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이러는 것도 약간 재미있어요. 과일 하다 보면. 옆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들도 이제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왔나 일부러 옆에 이제 사시는 할머니들도 일부러 안 나오면 뭐 다음날 돼서라도 무슨 일 있었나 이렇게 가족같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어머니 할머니들이 다 얘기해주고 이러니까 저희 할머니 같고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고 이래 좋아요. 이제 어머니들이 보면 수박 같은 걸 못 들고 가요. 못 들고 가니까 제가 이제 사서 이제 가까운 데 같은데 배달도 해주고 이제 외국인들도 많거든요. 모라시장은. 가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 인사말이라든지 베트남어를 살짝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베트남어. 외국인들이 좀 유입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교 출신 사장님이 직접 요리까지 하는 이 중국집도 모라 전통시장의 새 식구입니다. 45년 됐고요. 그러면 호텔에 좀 있고 한반점에서 한 20년 넘게 있어요. 첫째는 음식을 자부심 갖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신 손님들은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손님들 오셔가지고 내한테 힘 있는 말을 다 많이 실어드리고 그래가지고 뭐 참 오시는 손님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과거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북적였던 모라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도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버시킹하는 전통시장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 저희 모라 전통시장은 주말마다 신명나는 버스킹 공연도 하고 주기적으로 주민 참여 축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모모라 축제, 모라로 놀이터라고 해서 어린이 봄 축제가 있었습니다. 상인들 대상으로 예쁜 캐리커처 그림을 그리고 직접 색칠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상인들 반응이 매우 좋았고 액자에 담아 직접 선물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라 전통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인 아케이트 1구간 공사가 곧 착공 예정입니다. 모라 시장이 새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9월 16일에도 모모락 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시장에 오셔서 장도 보시고 즐거운 축제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라 전통시장을 찾아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모라 전통시장에는 더 활기찬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게 모실 테니까 모라시장 많이 오세요. 경제도 어려운데 모라시장에 많이 오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정감 있게 해드릴 테니까 좀 많이 찾아주세요. 모라장터, 모라시장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들 건강하세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도 무량판 구조인 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건축 담당 부서장과 기관장들에게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콘크리트가 산산조각나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보나 내력벽이 없는 무량판 구조였지만
철근이 누락되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3개월여 만에 부산시가 부산 지역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건축물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49곳과 일반 건축물 22곳을 포함해 총 61곳입니다. 점검은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원인이었던 설계 시공 등 4개 분야에 걸쳐 이뤄집니다.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 공급을 위해 우리 공사는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에 원칙을 준수하는 촘촘한 단계별 확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는 없지만 겉으로 봐선 보이지 않고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점검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철근 탐사기를 통해 철근을 배근해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측정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보수 보강 실시 및 비용 부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며 시공사, 감리 등 책임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영업 정지, 벌칙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주요 공정 작업 시에는 부산시의 직접 점검과 관리 감독을 주문하고 부실 시공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도 촉구했습니다. 공동주택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기관과 함께 우리 시의회에서도 건축 현장 부실 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는 부산도시공사가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계속해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 형식적인 안전 점검이 아니길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헬스, 뭐 그냥 유산소 운동 뛰는 거 그런 거 사실 이제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 공을 가지고 하는 놀이가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도 해도 재미있구나라는 거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들리다 보니까 그 들리는 이야기로 나도 한번 주변에서 해보니까 한번 나도 해볼까라고 하셔서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들 처음 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왔는데 몸은 힘들지만 너무 재밌는 운동인 것 같고 이제 제 2의 지소연을 노릴 만큼 열심히 해서 진짜 수원 풋살 왕이 되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도 축구 보는 거 좋아하기도 했고 K리그 경기도 챙겨보고 하다가 제가 이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배운 지 2주차 됐고 막상 해보니까 힘들기도 한데 되게 다 같이 하고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친구 따라서 풋살 동호회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공 차는 법을 모르니까 막 발톱 빠지고 멍들고 이랬는데 지금 뭔가 차는 법도 알고 하니까 더 재밌게 찰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